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마우스는 정말 숨 쉴 틈 없이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 능력을 가진 드라마입니다. 마우스 1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서준의 아들은 누구일까? 두 번째, 한서준은 양부를 죽이고 어떻게 빠져나왔을까? 세 번째, 드라마 제목이 마우스인 이유는 뭘까? 그 세 가지에 대해 1화가 끝나고 뇌피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 모든 궁금증이 2화를 보면서 모두 해소되었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떡밥을 회수해버렸습니다. 2화 리뷰는 나올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2화에 또 등장한 데니얼 리의 큰 그림에 대해 톱파보겠습니다. 재훈이는 양부와 동생 2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주택가에 화재가 나 일가족이 죽은 사건으로 보도되었죠.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궁금했었는데요. 사건이 보도된 후 큰아들인 재훈이가 용의자로 지목되었지만 거짓말 탐지기를 하고서도 심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고 단순 사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구구절절하게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보다 신문기사와 거짓말 탐지기를 하는 장면 딱 2가지로 간단하게 연출한 게 좋더라고요. 범죄자를 죽이고 감옥에 들어와 한서준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경찰 고무치. 이희준 배우 원래 이렇게 연기를 잘했나요? 어린 시절 자신이 캠핑하자고 하지만 않았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죄책감. 부모님과 형이 당하는 걸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무력함과 한서준에 대한 분노. 이 모든 게 디범벅이 된 고무치의 감정이 단 1회 출연만으로도 모두 전달될 정도였어요. 면회를 온 고무치에게 한서준은 사람을 죽이려면 눈이 비어 있어야 하는데 너의 눈은 꽉 차 있다. 그러므로 너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죠. 이에 고무치는 체육관 사건 현장에 있던 성경책 구절을 전하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될 수 있도록 너가 내 눈앞에서 그런 것처럼 나도 네 새끼 앞에서 널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로 인해 한서준은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한서준 2세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한서준은 사랑으로 키워줄 아이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같이 살인을 할 수 있는 또는 자신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한서준은 자신의 아이가 자신과 똑같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앞에 선 성요한을 보고 자신의 아들이 맞음을 확신합니다. 확실히 우리가 보기에도 2회에서 일어난 프레데터의 범행은 성요한의 소행 같았습니다. 신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생각한 프레데터는 범행을 통해 보란듯이 엿을 날렸죠. 그는 처음이라 서툴렀고 힘들었지만 그날의 기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날 이후 살인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고무치는 범인은 개인적 복수심으로 체육관장을 살해한 후 내재된 본능이 깨어났고 앞으로 주기는 더 짧아질 거라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리고 실제 재건축 현장에서 50대 노숙자 시신이 발견됐고 이후 프레데터는 자신이 챙겨갔던 전리품들을 전부 걸친 피해자를 고무치에게 선물합니다. 반지, 글러브, 노숙자의 신발, 심지어 목숨은 붙어있는 나치국의 시계까지 있었죠. 이 시신도 다른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입안에 있는 십자가를 향해 엿을 날리고 있었고요. 이와 마지막 장면, 살면서 늘 궁금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나와 같은 프레데터가 됐을까? 나와 다른 보통의 인간이 되었을까? 이렇게 2화의 모든 내용들이 한서준의 아들이 성요한이며 그가 프레데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부작 드라마에서 단 2회 만에 이렇게 중요한 비밀들이 공개되었다는 건 뭔가 반전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만약 데니얼이 실험 결과를 일부러 틀리게 말하고 아이를 바꾸었다면 어떨까요? 성요한과 정바름은 둘 다 사이코패스 유전자 검사를 받은 태아입니다. 데니얼은 두 아이 모두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타고났다고 했고요. 데니얼은 한서준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인물이죠. 동생 제니퍼가 한서준에게 죽임을 당했고요. 데니얼은 전혀 후회나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는 한서준의 모습에 분노했습니다. 데니얼이 한서준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어요. 어떤 복수가 가장 한서준을 괴롭게 할까요?
한서준은 자신의 2세라면 자신과 같은 사페일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화까지 방영된 시점에서 본다면 한서준의 아들로 보이는 성요한은 사페임이 확실해 보여요. 그렇다면 이건 너무 한서준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닌가요? 고무치가 성요한이 보는 앞에서 한서준을 죽인다 한들 이건 전혀 복수가 될 것 같지 않고요. 데니얼이 한서준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한서준의 아들이 한서준의 기대치에 못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데니얼이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거죠.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진짜 한서준의 아들은 정바름이다. 그리고 정바름은 사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연구원의 진짜 아이는 성요한이다. 연구원 아이도 사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그리고 성요한과 정바름 두 아이를 바꿔치기 한다. 엄마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 성지은은 아이를 사이코패스로 대하면서 키웠기에 성요한은 진짜 사이코패스가 되었다. 하지만 진짜 한서준의 아들인 정바름은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사페가 아님을 증명하겠다라는 엄마의 뜻대로 사랑받고 자란 착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한서준이 자신의 아들이 자신과 같다고 판단하는 순간 데니얼이 등장해 너 아들은 사실 정바름이야.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갖고 있었지만 이렇게 올바르게 자랐어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한서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개연성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검사 결과를 들었을 때 성지은은 거의 막달로 보였습니다. 최소 30주 이상으로 보였는데요. 연구원 아내는 23주라고 말했죠. 출산 시기가 최소 2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데 2개월 동안 키운 아이가 갑자기 바뀐다는 건 말이 되질 않잖아요. 물론 연구원의 아이가 조산일 가능성은 있지만요.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들이 생기긴 하죠. 하지만 데니얼이 수상한 건 확실합니다. 1화에서 데니얼은 수상한 행동을 두 가지 했는데요. 첫 번째는 호텔에 돌아온 데니얼에게 로비에서 한 여자가 말을 걸었고 이후 룸에 올라온 데니얼은 누군가의 머리카락을 침대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서류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성지은에게 사페 검사 결과를 말해주던 데니얼은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나가 검은 차에 탄 사람에게 서류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이 검은 차 번호는 589-1901입니다. 이 차는 데니얼이 한국에 도착한 후 그를 픽업하러 공항에 왔던 차량과 동일한데요. 그렇다면 데니얼을 한국으로 부른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분입니다. 사페 유전자 태아 감별 법안을 밀어붙였던 의원이죠. 과연 데니얼은 이 의원에게 어떤 서류를 전달한 걸까요? 분명 이때 전달한 서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또한 2화에서는 현재 데니얼이 노벨과학상의 후보였지만 안타깝게도 수상은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왔죠. 1화에 나온 임산부는 총 4명이었습니다. 성지은, 연구원 아내, 법 통과를 반대했던 의원의 아내. 등장인물 소개를 보면 이 의원의 아들은 피오가 맡은 역할인 것 같아요. 또 데니얼이 있는 호텔 로비에 찾아왔던 여자도 임산부였고요. 이 내용의 임산부가 모두 25년 전에 출산을 했고 데니얼은 사이코패스는 유전인가 만들어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25년간 정바름과 성요한 그리고 또 다른 아이 2명까지 총 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즉 이 아이들이 모두 데니얼의 실험지로서 연구 대상이라는 뇌피셜을 한번 던져보았는데요. 뇌피셜은 뇌피셜일 뿐이니까 재미로 즐겨주세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